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시장이 방향성도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혼조세를 보이다가 약보합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틀 때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거의 움직임이 없이 일단 마감됐고요. 네. 전반 조금씩 내렸고요. 일단은 금값만 조금 반등하고 유가 좀 반등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들은 저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크게 뚜렷하게 어떤 특징을 찾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 일부 시간에도 계속 다루었지만 결국은 관세 인상이 결정되는 시한, 이제 와서는 시한이다, 맞다, 아니다 얘기 서로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커멘트가 직접 나온 건 없지만 결국 저희가 모두 사람들이 다는 것이 12월 15일 날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수량이 다 1,560억 달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거의 한 93%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뭔가 기다림인 거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 판단이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지금 시장의 가격에는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라는 건 다들 아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야 당장 시행해. 이러면 이제 안 좋은 거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일정 수준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겠지만 일정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 사람도 별로 없는 거고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살 사람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얘기 나오고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 협상 이런 거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직접 해당되는 것이 딱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데 애플의 팀 쿡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이고 더 중요한 건 이방카 딸과도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신 분들은 팔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관망의 심리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직접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되는 연준 별로 관심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인 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라든가 미국의 커들러 위원장의 몇 가지 코멘트만 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빨리 관세 이런 거 하기 전에 빨리 너 농산물 더 사라.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농산물 사긴 살 텐데 관세 이연하는 거 보고 좀 뭔가 좀 같이 하자, 연동시키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프루덴셜 파이낸셜에서는 뭔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 없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도 좀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다. 구체적인 건 나온 것은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레리 코들러도 당연히 대통령이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리 코들러가 협상의 핵심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일단 스텝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날은 그냥 특징주로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만 확인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토존입니다. 오토존은 S&P 500 기업임은 물론이고요. 이게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부품 유통회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수리하면 대부분이 센터나 이런 데 가고 있지 않고 대부분 우리를 보면 뭐랄까 순정 부품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샀던 그 회사의 AS 센터를 그러니까 현대차면 현대모비스나 이렇게 써 있는 현대차의 그 순정 부품이 좀 목숨 걸고 지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해외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특정한 규격만 정해놓으면 순정 부품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딱 그것만 맞추면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부품 회사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품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수익이 올리는. 사실 그래서 순정을 계속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순정의 개념이 없다. 규격만 있을 뿐이다라고 고차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큽니다. 부품 회사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매출, 이익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까지 모두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일정 수준 깜짝 실적까지는 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7% 올라갔고요. 7% 올라간 격은 한마디로 그냥 사상치 효과로 바로 직행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토존.
넷플릭스입니다. 리덤증권에서 시장 수익률을 이하로 내려오면서는 주가 3%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디즈니 플러스가 발표되고 애플 TV가 플러스 안내면서 오히려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뭔가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얘기하는데 불확실성 해소에커녕 리덤증권에 따르면 여전히 지금 성장의 정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지금 주가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톨브라더스는 주택 회사입니다. 근데 네. 주택 회사인데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내년 가이던스를 보면 마진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런 분석이 나면서 오늘 좀 주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잉 737 맥스가 지금 계속 인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30대 신규 주문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큰 재미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에서는 내년 전망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하루는 비관론자의 말이 뭐 부각됐다가 네네. 또 하루는 강세론자의 말이 부각됐다 그러는데 지난 밤사이에는 그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 하나인 카나코드 제너리티의 그 수석 전략가 토니 드와이어가 내년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했다고요? 네, 요즘 좀 올리는 곳도 좀 있습니다. CT 같은 데도 올렸다고 네네. 말씀드렸고요. 토니 드와이어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기존에 3,300에서 3,400까지 좀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기존에 깔고 있는데요. 금년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 올라서 그렇죠. 작년 고점 대비 늘 말씀드린 그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작년에 금리를 계속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연준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가 1년 동안 흐르면서 약간 좀 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것은 리세션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작년만 1년 전만 들어가면 주가는 엄청 떨어졌고 이제 리세션이 모든 것을 지배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물론 연초도 그랬지만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낸 것은 소비가 왕성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소비가 왕성했지만 엄청나게 진짜 많이 해갖고 임금도 올라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절제된 소비가 일어나면서 꾸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거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정책의 완화 모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어떤 환경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성장 속도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영어로 하면 리엑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을 그냥 급가속가 또 확 밟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내년에 주식시장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될 네, 거다. 더 뭐 이 확 정도? 네. 더 올라가는 속도를 더 올리는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무역 문제는 내년에도 지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걱정한 건 별로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중립적인 연준의 모습 그리고 성장률의 회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20년의 화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0년에 대한 그 좀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뒤돌아 보면 지난 10년간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걸 좀 통계로 작성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세월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제 보름 정도는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름이라는 거가 이제 1년도 그렇지만 10년 단위가 꺾이는 거거든요. 2010년대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특집 기사들이 나올 텐데요. 먼저 오늘 마켓워치에서 소개한 걸 제가 설명드리면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요. 이제 배당을 포함하면 다우지수가 165% 올라갔고요. S&P 500이 244% 올라갔습니다. 네. 연평균을 보면 다우지수가 10% 올라간 거고요. S&P 500은 13.2%, 13.2%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13.2%를 계속 복리로 계산하면 5년 반이면 더블이 됩니다. 아. 네,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1927년 이후에 연평균이 10%였으니까요. 최근 10년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10%가 계속 복리를 하면 공유로 되면 7년이 걸립니다. 2배 되는데. 네, 주변에 왜 제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하냐고. 그거 계산법 있던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더 시간이 없는데요. 네이버나에서 72의 법칙을 써요. 맞아요. 72에다가 연수익률을 나누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나누는 거가 되겠고요. S&P 500 종목 중에서요. 그래서 전체 500개 중인데 10년에 새로 들어간 거 빼면 네네. 그 전부터 있던 걸 계산하면 한 46개를 하니까 실제로 450여 개 되는데 네네. 그 주식대 최고 상승주를 뽑아봤는데요. 최근엔 재미없지만 넷플릭스의 3.76%고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가 애플은 899%로 10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22에 되고 겨우 들어갈까 말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선 넷플릭스가 1등, 아마존이 10등, 그리고 얼타 뷰티가 화장품이 한 19등 정도 되는 거가 되겠고요. 저희 무작정 따라하기도 소개했던 건 몇 개 있는데요. 얼타 뷰티도 있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있죠, 여러분들. 인비절라인이요. 네네네. 그것이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500% 올라갔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마켓 억세스는 채권 시장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게 글로벌 그 플랫폼이 되겠고요. 3,182% 올라갔고요. 아비오메드란 건 의사 선생님 아실 텐데요. 이게 인공 장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주식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S&P 같은 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미국 주식 투자는 하고 싶지만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